그래서 간 건강이 무너지면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몸에 염증과 또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건강한 세포 분열을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세포 분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원료들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포가 분열하려면 우리 몸은 생명을 다하는 그 전까지 계속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계속 생산하는 공장인 셈인 거예요. 세포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 근데 뭔가 생산을 하려면 공장에서도 재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도 세포가 늘 분열이 되는데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 기관이 바로 간인 거죠. 그래서 간은 크게 생산 공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해독하는 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해독. 자,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세포를 생산하고 또 호르몬도 만들고 여러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고, 자, 이것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만드는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간이 나빴을 때는 조혈작용도 잘 되지 않고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세포도 건강하지 않은 세포로 이상한 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간 기능이 손상되어 있다라고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주장을 했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의 중심 축에 바로 간 건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늘 독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잘 배출을 해야 되죠. 자,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 안에도 여러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이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으면 30가지 이상, 50가지 이상 여러 첨가물들이 들어옵니다. 화학 성분 우리가 거의 안 먹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그냥 식사를 해도 이 대사하는 과정 중에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풍의 원인은 요산이라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인체에 그게 쌓인 결과물이죠. 이런 것들이 다 독소죠.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생긴 단백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 요산, 베타 아밀로이드, 이것만 독소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식사만 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이 70% 이상 해독을 합니다. 근데 이 해독을 하지 않으면 독소들이 몸속에서 계속 쌓이고 돌아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것이 바로 염증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왜 생기냐? 우리 몸을 독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일으키는 면역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면역의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겼다가 회복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체 반응입니다. 문제는 독소가 계속 쌓였을 때 염증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이 더 지속이 되면 혹이 되고, 혹이 더 지속이 되면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염증이 생기지 않게 독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간 건강이 무너지면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몸에 염증과 또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를 합성 저장해서 새로운 건강한 세포, 새로운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간이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 독소로 인한 인체 기능을 방해하는 작용으로부터 해독하는 것도 역시 간 기능이기 때문에 간은 이 생명의 축이다, 생명의 바퀴다 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 망가졌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일단 얼굴색만 봐도 이분은 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라고 저는 좀 파악이 되는데요. 안색이 탁해집니다. 약간 거무스름하고 뭔가 좀 활력이 없어 보이는,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안색을 가지고 있죠. 또 반대로 좀 해독을 일주일만 진행을 해도 얼굴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이 안 좋을 때 뭔가 요즘 얼굴색이 좀 칙칙해진다, 좀 까매진다, 탁해진다, 그럴 때는 간 건강을 꼭 의심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네, 간에서는 여러 가지를 합성하고 만들어내고 또 분비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일단 간에서 제대로 된 간 기능이 안 되면 소화효소 원료들을 생산하는 것도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소화효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 엄청 나쁜 분들은 이제 식사하실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HDL과 LDL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간에서는 지방 대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특히 이 콜레스테롤의 그 수치 그 외에도 더 중요한 요소가 산화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됐을 때 여러 혈관 질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당연히 뭐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 여러 피부 질환과 또 염증이 쉽게 생기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 뭔가 증상이 일어났을 때 피부과만 다녀서는 잠깐 완화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간 건강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염증이 쉽게 생기는 것도 뭔가 면역물질, 면역세포 이런 쪽에서 작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도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해독이 잘 되지 않으니까 해독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몸의 출혈, 또 코피가 잘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코피를 확 쏟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다가 또 약간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꼭 간 건강을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간에서는 수많은 우리 몸에 인체에 필요한 물질들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조혈작용에 관련된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 인자들 이런 것들도 간에서 생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피가 잘 멎지 않게 되고 또 코피를 쏟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에 관련된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사 좀 쉽게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이 난다. 이럴 때도 간 건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몸에 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독소가 많은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뇌 기능으로도, 또 호르몬, 좋은 호르몬 있죠? 좋은 호르몬으로도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도 생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칼로리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물론 젊은 분들은 잘 빠르게 감량되기도 하고 또 빠르게 살이 잘 빠지기도 하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럴 때는 일단 간에서 지방 분해 능력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지방 소화효소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만으로는 사실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 기능이 지방간이나 간염이나 또 여러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을 잘 빼고 싶은 분들이라면 간 기능 강화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